안녕 얘들아. 9번째 시간. 이제 중반부를 향해서 달리고 있네. 신기하다. 시간 참 빨리 가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10페이지의 사회 집단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듣고 암기만 해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고 문제 경험이 많아야만 실수하지 않는 부분이야.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배우면 조금 헷갈려.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따라와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파트는 문제 경험이 풍부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 여기 지금 내가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라는 개념을 적어놨는데 사회 집단이라는 건 원래 2명 이상의 사람, 2명 이상의 사람이 2명 이상의 사람이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집단을 사회 집단이라고 불러. 지금 요 파트가 굉장히 내용이 많은 부분인데 선생님이 핵심만 추리다 보니까 이 파트가 생략된 부분이 좀 많아. 그래서 자, 따로 교재가 있거나 아니면 교과서가 있다면 한번 꼭 읽어보기 바래 내용을. 그래서 요 사회 집단은 2명 이상으로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아주 꾸준하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집단을 사회 집단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 중에서도 좀 더 탄탄한 사회 집단은 집단인데 이 중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위와 서열을 명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전문화시켜 놓은 이런 것들을 사회 조직이라고 해. 이 세부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우리가 20번, 20번의 시간 동안 사회문화 전체 과목의 개념들을 맛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사회 집단. 사회 집단 중에서 1차 집단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고 2차 집단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1차 집단, 2차 집단. 자, 1차 집단이라고 불리는 이 집단의 특징은 우리 지난번에 1차적 사회화와 2차적 사회화 할 때랑 느낌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일반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분류하진 않지만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서는 1차 집단과 1차적 사회화 기간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차 집단, 나랑 제일 친한, 정말 나랑 제일 친한 사람들. 2차 집단은 그 이후에 나랑 수단적, 인위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나게 된 2번째 이후의 사람들을 2차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1차 집단은 지난번 1차적 사회와 2차적 사회와 똑같아요. 똑같이 끌어오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 1차 집단을 공동사회, 기준은 다르지만 공동사회와 거의 같고 이 2차 집단을 이익사회와 같게 보고 또 공동사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1차적 사회화 기간 그 다음에 이 이익사회는 2차적 사회화 기간과 똑같이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사례가 똑같아요. 얘네들의 사례가 학교, 정당, 가족 이런 거 있죠? 그 사례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묶으면 얘네들은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집단이자 공동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나 원래는 우리가 내년에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얘네들은 정확히 명확하게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1차 집단부터 좀 근데 물어볼 땐 다 비슷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집단은 굉장히 공동사회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도 어색하지가 않아. 대면적이다. 그리고 전인격적이다. 우리 이 단어 이미 다 배웠죠. 다 똑같이 써요. 이 특징들이.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원초적이다.
본질적이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 여기 나의 이 집단에는 나의 의지나 선택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면 여기 보게 되면은 자연 발생적이다. 이런 특징들. 자연 발생적. 태어나 보니까 내가 우리 가족과 만나 있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씨, 내 친척들이 다 이씨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 1차 집단에서는 1차 집단, 공동사회, 이 1차적 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요 특징들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공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고, 나의 선택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속하게 된 사회를 공동사회다. 그래서 같은 집단 개념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집단, 이익사회, 2차적 사회와 자, 이쪽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얘네도 물론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 각각 개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물어볼 때 항상 동일한 특징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친한 사람들, 나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집단들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위적인 만남, 수단적인 만남, 그리고 자 전인격적에 대비돼서 우리 지난번에 비인격적인 만남,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 등등등등 교재에 수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여기 또 이제 부분적인 만남 이렇게 이 부분적인 만남이다 비인격적 만남이다 하면 바로 뭐냐면 전인격적은 인간과 인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만남인데 여기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수단적, 부분적으로 만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서로 대비되는 이 단어를 잘 잡아둬야 됩니다. 자, 특히나 이쪽에 같이 이제 묶이는 성격이 뭐가 있냐면 자, 이런 집단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결합 자체가 목적이에요. 결합 자체가 목적이다. 이 표현이 사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는 결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 어떤 게 오냐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결합한 거죠. 인위적으로 결합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우리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예를 한번 끄집어낼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1차 집단, 공동사회, 1차적 사회화에 해당하는 거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가친또,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가족, 친족, 또래 집단.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치고 기억이라고 하냐면 기억은 대면적, 전인격적 특징을 한다. 정답이 되겠죠. 기억은 자연 발생적인 특징을 가진다. 정답. 기억은 결합 자체가 목적이다. 정답.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결합 자체가 목적이다. 이 말은 자, 우리 가족,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 내가 의도가 있어서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나의 아내니까 나의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냥 그런 마음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결합 자체가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론상. 그래서 이 집단의 특징은 결합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이 표현 굉장히 난이도가 있을 때 자주 출제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해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위적, 수단적으로 결합했다라는 단순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사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조건 알아둬야 되고 그럼 이쪽에 사례는 뭐가 있냐면 자, 얘들아 이것 빼고 다 이쪽에 사례가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2차적 사회를 할 때 배웠던 학교 있죠? 학교는 나랑 제일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에 2차적인 집단이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오남고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자연 발생적 아니에요. 본질적 아니에요. 학교라는 건 내가 오남고에 들어오면 내신을 잘 따서 좋은 대학, 뭐 이런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인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학교 같은 거.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회사, 그 다음 지난번 한 세트로 얘기했던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쪽으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가친도를 제외하고는 애지간하면은 다 2차 집단 이익사회, 2차적 사회와 이런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 자, 여기서 우리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요 사례와 각각의 특징 하나씩만 더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로 뭐냐면 옛날에 이런 단어가 나와서 아주 빅히트,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난리가 난 단어가 있는데 사회문화는 단어 게임이고 사회문화는 정교함의 그런 과목이에요. 자, 이런 단어. 문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문중, 뭐 니은 이렇게 문중. 근데 문중이라는 단어에만 밑줄 쳐주고 뜻 안 주잖아요. 우리 시험지 나올 때. 문중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쵸? 평소에 잘 쓴 단어가 아닌데 문중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 가문, 우리 이씨 가문, 우리 뭐 정씨 가문, 우리 박씨 가문 특정한 가문들의 모임이 바로 문중이에요. 같은 성을 가진.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이런 단어도 나왔습니다. 자, 집성촌. 뭐라는 거야? 집성촌. 자, 뭐 이런 게 나와서 제가 빅히트를 쳤는데 엄청 낚았죠, 애들을. 집성촌. 이 단어의 뜻은 성. 자, 어떤 마을에 갔는데, 어떤 촌락, 어떤 마을에 갔는데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뭐야? 이 마을에 왜 다 김씨만 살아? 옆집도 김모모씨, 여기도 김모모씨, 여기도 김모모씨. 뭐야? 이 동네 왜 다 김씨야? 자, 옛날에는 같은 성씨를 가진 친척끼리 같이 모여 살았는데 바로 집단적으로 성이 같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을 집성촌이라고 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까? 자,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거. 자, 그럼 얘들아, 이건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문중은 특정한 성씨, 가문들이 만든 모임이 문중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 이건 친족에 들어가야 되겠다. 친족. 집성촌, 성이 같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만든 마을, 집성. 이것도 뭘로 들어가야 될까? 친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친족이 이 가친도 중에서 친족이 응용 범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 친족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 주의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씩 짚고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1차 집단 공동사회 1차적 사회는 나랑 굉장히 친한 가친도 굉장히 친밀한 집단이죠. 친밀한 집단. 그래서 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역시나 시험에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 내 친척들, 내 또래 집단, 어린 친구들 사이에 뭔가 서로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 자, 내가 엄마랑 싸우다가 너 지금 맨날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럴 거야? 너 이러면 자꾸 엄마 이러면은 너 경찰 부른다? 우리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너 자꾸 그러면 엄마 너무 섭섭해. 진짜 엄마 이렇게 가슴 아프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런 친밀한 집단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제재를 경찰을 부르거나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이론상입니다, 여러분. 물론 실제로 안 그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우리 집 이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친밀한 집단은 공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제재를 가한다라는 거. 그럼 비공식적인 제재가 뭐냐면 예의.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도대체 이게 예의 없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예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난, 도덕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재를 가하고 서로에게 비난을 가하지 공식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 왜? 굉장히 친밀한 집단들이기 때문에. 참 여기 나오겠죠.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어떻게 되냐면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 또는 공식적인 수단으로 제재를 가한다. 뭐 다양한 표현들이 덧붙여지니까 주의하고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한다라는 건데 이런 거죠.
자, 회사에서 자, 내가 회사에 좀 뭐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누가 나를 굉장히 뭐 직장 내 따돌림 뭐 이런 거 당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고소하면 돼. 그냥 고소하면 돼. 그다음 내가 학교에서 어떤 애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돼. 경찰에 신고하든 학교에 신고하든. 그러므로 공식적 제대를 하면 이 2차 집단 이익사회, 2차적 사회학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 수단적인 만남이고 비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 법, 규범, 제도 이런 것들에 의한 공식적인 방법으로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이런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둬야 돼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선은 다음에 사회문화를 배울 때 이거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다 배울 거예요.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그래서 따지게 되면 1차 집단은 굉장히 친밀감을 기준으로 1차냐 2차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가면 1차는 나랑 제일 친한 사람들, 친밀감, 접촉, 친밀함, 접촉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고 공동사회냐 이익사회냐라는 것은 나의 선택, 나의 의지가 반영됐냐, 반영되지 않았냐, 자연 발생적이냐, 아니면 내가 선택했냐 이런 문제로 구분을 한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 세 개를 거의 같이 묶어서 다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똑같은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묶어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차 집단 공동사회, 1차 사회 이렇게 묶어서 공부하면 조금 더 수월할 거고 반드시 교과서나 문제집의 내용을 한번 쫙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공부해도 절대 시험에서는 틀리지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런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공식 조직, 그리고 비공식 조직. 자, 이쪽에다가 적을게요.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 우리가 공식 조직이라고 나왔는데 공식 조직이라 함은 이쪽에서 배웠던 얘네들이 사회 집단이에요. 아까 사회 집단 2명 이상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집단을 지칭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좀 체계적이고 쫀쫀한 집단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부른다는 거, 사회 조직. 그래서 이 공식 조직은 우리가 사회 조직을 보통 공식 조직과 같다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그래서 이 공식 조직은 집단의 어떤 특별한 목적,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회사 생각해볼까요? 회사, 삼성전자, LG전자 목적이 분명해요. 이윤 추구 이런 것들. 그 목적 추구를 위해서 지위와 서열을 뚜렷하게 나누었어요.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업무를 전문적으로 나눠놨죠. 전문적으로. 그래서 무슨 뭐 총무팀, 인사과, 관리과, 영업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조직, 공식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식조직은 보통 일반적인 이제 회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공식 조직이 있고 이 공식 조직 안에 비공식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비공식 조직 반드시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 공식 조직 안에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비공식 조직은 굉장히 가볍고 친밀한 모임이지 회사에 신고하고 만든 모임이 아니에요. 회사에 신고하고 만든 모임. 그래서 시험에 낼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냥 단순하게 학교 내 동아리 출제 사례, 그 다음에 회사 내 동호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의문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저 우리 학교에서 저희 오남고 내에서 동아리 하고 있는데 이거 학교에 공식적으로 등록돼가지고 제 생기부에도 적히고 그래서 이게 왜 비공식 조직이에요? 이거 공식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우는 이론과 실제의 살짝 갭인데
바로 뭐냐면 이 이론에서 얘기하는 학교 내 동아리는 정말 딱 요 정도만 딱 이걸 벗어나지 않게 출제가 돼요. 학교 내 동아리, 회사 내 동호회, 회사 내 친목 모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아리라는 건 이 정도 수준이에요. 뭐냐면 내가 우리 반 애들하고 친한 애들이 있겠죠. 야, 우리 이제 고3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공부한다고 너무 안 만나지 말고 우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떡볶이 한 번씩 먹을 우리 떡볶이파 한 번 만들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아리 동호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가벼운 수준의 친목 모임이라는 거죠. 하지만 출제가 될 때는 학교 내 동아리, 회사 내 동호회라는 표현을 나오게 될 거고 반드시 이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파트는 짜잘짜잘하게 너무 많아요. 굵직하지가 않아요. 굵직하지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문제 경험을 많이 해야만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 교재에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거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핵심만 얘기할게요. 자, 핵심만 얘기하고 다음 거 한 다음에 우리 교재 내용 한번 PDF 파일 보면서 얘기 나눌게요. 공식 조직이든 비공식 조직이든 공식 조직이든 비공식 조직이든 그러니까 공식 조직은 시험에 나온 사례 일반 회사, 학교, 여기 정당, 뭐 시민단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공식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웬만한 건 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족이 공식 조직일까? 가족 공식 조직이죠. 엄마 역할, 아빠 역할. 가족은 결합 자체가 목적이지 이게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데 절대 가족은 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은 자, 여기 이런 것들 있죠. 무조건 1차 집단일까요? 2차 집단일까요? 여러분 회사 정당, 회사, 학교 1차 집단일까요? 2차 집단일까요? 자,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여기 무조건이라고 적을게요. 예외 없다라고 적을게요. 무조건 2차 집단이에요. 무조건. 선생님 저 우리 학교 동아리 애들이랑 완전 가족 같은 모임인데? 근데 가족 아니잖아. 그쵸? 가족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무조건 2차 집단이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 자, 공동사일까요? 이익사일까요? 무조건 이익사예요. 무조건 이익사예요. 그리고 여기 1차적 사회와 2차적 사회로 접근하면 뭘까요? 무조건 2차적 사회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비공식 조직은 무조건 2차 집단이고 이익사회라는 거.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여러분.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공식 조직에서 오는 긴장감을 해소해 준다는 거. 애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떡볶이 먹으면서 야 니네랑 떡볶이 먹으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 나 좀 공부하느라 죽겠어. 이렇게 긴장감을 해소하고 또는 굉장히 정서적인 만족감을 높인다. 이런 내용. 얘들아 근데 이거 틀릴 수 있겠니?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는 이 긴장감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이 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내용이 없지만 너무 많은 내용이 있으면 요점 정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내용도 좀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비공식 조직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내가 친한 회사 동료들이랑 만든 거라고 해도 이 집단은 무조건 2차 집단, 무조건 이익사회라는 거.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네, 자 넘어갈게요. 여기 빠진 거는 선생님이 PDF 파일 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 자, 마지막. 이게 마지막 자발적 결사체. 애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자발적 결사체를 되게 까탈스러워요. 근데 많이 풀어보면 돼. 까탈스러워해. 요거 조금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사회 집단이면서 사회 조직일 수도 있는데 잠시 뒤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자발적 결사체는 사람들이 친목 아니면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집단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살짝 가벼운 모임이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있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감이 꽤 높아요. 자발적 결사체. 그러니까 여기 이미 힌트가 있는 자발적으로 어떤 결사체, 모임을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들아, 이 자발적 결사체 어느 문제집에도 이렇게 하진 않는데 선생님이 자발적 결사체 앞으로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자, 얘들아, 이거 자발적 결사체 몇 번 결사체니? 3개밖에 없어요. 종류가. 이거 3종류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자발적 결사체. 마치 느낌이 아노미에서 뒤르켐 아노미, 머튼 아노미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자발적 결사체가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 너무 자주 나와. 그리고 어렵게 돼요. 여기서. 이거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결사체는 친목 추구형 자발적 결사체예요. 야, 우리 너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우리 자전거 동호회 하나 만들까? 이 정도. 야, 우리 떡볶이파 하나 어떻게 만들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친목 추구형. 두 번째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야, 우리 화물 운송, 우리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들 너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우리 화물차 운송 노동조합 하나 만들자. 우리 버스기사도 너무 힘들다. 우리 버스기사 노동조합 하나 만들자. 뭐 이런 것들. 뭐 의사협회, 약사협회, 뭐 교사협회, 변호사협회 이런 것들. 노동조합. 또는 우리가 이익집단이라고도 부르죠. 뭐 이 정도 나왔으면 또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자, 3번째는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 하면은 뭐 당연히 시민단체가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고 시민단체와 유사하게 환경단체도 다 시민단체로 분류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친목 추구형은 각종 동아리, 근데 가벼운 형태의 동아리예요. 그리고 회사 내 동호회,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1번 가벼운 친목 추구형, 2번 특수이익 추구형, 3번 공익 추구형. 근데 이런 거는 언급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의 밑줄이 쳐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패턴 이제 알 것 같지? 여기 밑줄을 치고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밑줄을 치고 기억은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기억은 요렇게 물어볼 거니까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자발적 결사체 여기 3개가 있구나. 1번, 2번, 3번. 외우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친목, 특수이익, 공익 이렇게 종류가 3개 있다라는 거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금 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네 시험에 출제됐던 애들 정리 좀 해볼게요. 자발적 결사체는 무조건 여기 동아리, 동호회, 노동조합, 이익집단, 시민단체, 환경단체 1차 집단일까요? 2차 집단일까요? 무조건 2차 집단. 공동사회일까요? 이익사회일까요? 무조건 이익사회. 선생님 별로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렵다 그러실까요? 무조건 2차 집단 이익사회. 그러니까 기억은 2차 집단에 해당된다. 정답. 니은은 이익사회에 해당된다. 정답. 디귿은 2차적 사회기관에 해당된다. 정답. 선생님 쉬운 것 같은데 별로 안 어려운데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여기 안 적은 거. 공식적 사회와 비공식적 사회로 따진다면 다 뭘까요? 비공식적 사회. 시민단체 무조건 비공식적 사회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2차적 사회화.
이렇게 다 얘기했죠. 그래서 얘네들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지는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잘 봐봐. 자발적 결사체는 무조건 2차 집단이다, 이익사회이다, 비공적 사회기관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수능에 이런 문장이 한번 나와서 빅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자발적 결사체는 1차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한다. 아직 아니죠. 2차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1차적인 인간관계 아니죠. 그런데 얘들아 정답이야. 자,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2차 집단이야. 이 위쪽은 자발적 결사체는 2차 집단이다. 2차 집단이다. 확정. 그런데 얘네들 성격 자체가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친밀한 목적, 노동조합, 버스 아저씨들, 화물차 아저씨들, 환경을 위해서 또 어떤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만든 굉장히 시민 내부적으로 여기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친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 내부적인 관계가 굉장히 친해. 그래서 2차 집단이야. 확실히 2차 집단인데 약간 그 관계가 1차적인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 이렇게. 그런데 2차 집단이다 또 맞고 1차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한다 이것도 맞다는 건지. 여기 1차 들어갔네. 이거 오답이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이게 사회문화 특유의 말장난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문장. 자발적 결사체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이번 또 뭐야? 2차 집단의 성격이 혼재돼 있다. 얘들아 이거 어때? 정답이야. 선생님 이것도 뭐예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혼재돼 있다. 선생님 이것도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2차 집단이야. 그런데 얘네가 2차 집단인데 내부적으로 너무너무 친밀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가족 같은, 친족 같은, 또래 집단 같은 그런 1차 집단의 성격과 원래 고유의 2차 집단의 성격이 혼재돼 있다, 결합돼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지. 쉽게 말해서 야, 너 혈액형 뭐야? 나 B형. 너 B형이야? 얘는 진이는 B형이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진이 B형이구나. 근데 약간 진이는 A형 같은 B형 같지 않아? 약간 A형이랑 B형이랑 그 특성이 좀 같이 보이는 것 같아. 약간 진이는 A형 같은 B형이야. 이 느낌인 거야. 이 느낌. 결론은 B형이다인데 쟤는 좀 A형 같은 B형이다 라는 느낌? 결론은 2차 집단 이익사회인데 약간 1차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둘의 성격이 좀 섞여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특히나 이쪽이 이 위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여기가 1차적인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할 테고 물론 2차 집단이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둘 다 비슷하지만 2차 집단의 성격이 훨씬 강하겠죠. 그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너무 딱 봐도 얘들아 범상치 않지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짚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외워. 무조건 외워. 자, 바로 뭐냐면 이 결사체 3개 있지. 결사체 3개 중에서 2번과 3번 결사체 노동조합, 이익집단, 시민단체, 환경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1번 빠졌어요 얘들아. 1번 무조건 공식 조직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공식 조직이에요. 자, 내가 빨간 시뻘겋게 해놨는데 자 봐봐. 노동조합, 버스 운송 노동조합, 이익집단, 의사협회,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가볍게 해서는 어림도 없어요. 가볍게, 그 다음에 대충. 이 집단을 운영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지위와 서열도 만들고 전문적으로 부서도 나누고 해야 돼요. 그래서 버스 노동조합 목적이 있고 지위도 있죠. 노동조합, 조합장, 뭐 위원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시민단체도 각각 맡은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2번과 3번만, 이 둘만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공식 조직으로 운영해야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번은요, 동아리 동호회. 물론 얘네가 정말 커져서 공식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 여기는 판단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얘네가 무조건 비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안 돼요. 비공식 조직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 앞에 얘가 세트로 다녀야 돼. 세트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얘가 비공식 조직인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비공식 조직을 판단하려면 학교 내에 있다. 이 조건이 붙어야만 돼. 회사 내에 있다. 조건이 붙어야만 돼.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요지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얘랑 얘. 요 세 개가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공식 조직에 해당된다라는 거. 자, 오늘 내용 길었죠. 그런데 PDF 파일로도 정리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